어떤 기업에 악재가 기사로 나면 항상 제가 이렇게 말을 해드려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래도 말람카오님께서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사실 진짜 악재인 경우도 있을 텐데 분명히 소목님은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악재와 진짜 악재를 구분하느냐 혹시 노하우가 있냐 조언을 해드리기 위해서 뉴스와 소음을 구분하는 3가지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찾아보면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어떤 악재가 터졌어요. 그러면은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보지 마시고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뉴스를 직접 검색해 보시는 게 더 빨라요.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그 습관을 들이면 혼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리콜 사태 그리고 소송, 반독점, 정치 규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과거에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찾아보는 게 꿀팁입니다.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제 팁. 리콜이다, 뭐 소송이다, 반독점이다, 정치 규제다 그러면 꼭 그 회사 이슈가 아니어도 돼요. 비슷한 업종, 비슷한 회사의 비슷한 이슈여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누군가 있잖아요. 유튜브나 아니면 뉴스에서 유명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공황보다 뭐 큰 공황이다, 폭락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이 사람 이름을 과거에 쳐보세요. 그럼 웃긴 게요. 폭락론자는 연도를 가리지 않고 계속 폭락을 외치십니다. 이분이 그 폭락론자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2020년 3월 25일. 이게 언제든지 기억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증시가 바닥을 쳤던 날입니다. 3월 25일. 그날 나오셔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대공황, 100년 전에 있었던 대공황보다도 더 큰 대공황에 빠질 수 있다. 이게 나오면 얼마나 우리가 겁나겠어요. 근데 과거 기사를 쳐보시면 돼요. 과거 기사 쳐보시면 이분은 물론 2017년에도 나와서 트럼프 때문에 폭락한다. 2011년에도 이때 바닥이었거든요. 이때 루비니 교수 회복이 불가능하다. 오죽한 별명이 미스터 폭락론자예요. 제가 붙인 이름이 아니라. 2020년 8월에도 증시 회복하고 있을 때, 작년 코로나 회복하고 있을 때 제2의 닷컴 버블이다. 이렇게 항상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매년 나와요. 매년. 제가 이분을 뭐 비판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항상 들어보면 막 비관론은 그럴싸해요. 그렇죠? 유명하신 분들 나와가지고 부채가 많다, 경제 위기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말을 하면은 항상 비관론은 그럴듯한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증시는 우상향하더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보세요. 2010년에 막 폭락한다 그랬는데 정작 그 해 말에 집값도 폭락한다 그랬는데 루비니 집 샀다. 루비니 형님이 부양책 없으면 망한다고 2010년 10월에 해놓으셔놓고 2달도 못 참으시고 집도 사시고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 비관론자, 폭락론자의 말은 일부러라도 그냥 안 듣는 게 우리의 수익률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꼭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관론은 늘 그럴싸하다. 긍정적인 사람을 돈을 벌더라.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다른 사례 하나 볼게요. 이 2015년에 제가 자동차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이제 취업해가지고 딱 있었을 때 자동차에 관련해서 들어가서 일하고 있을 때 이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라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었는데요. 희대의 조직 범죄라고 할 정도로 연비 조작 사건이 터져가지고 폭스바겐 주가가 한 달 만에 거의 막 반토막 넘게 났던 이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참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이 당시에는 진짜로 다 파산한다 그랬어요. 폭스바겐 파산할 수 있는 7가지 이유 이런 게 메인 기사에 뭐 신문 1면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럴 땐 기사에 보시면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죠. 예일대학교 경영대학원 데이비드 바흐 교수 아무튼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이분이 폭스바겐 사태는 앨론보다 심각한 것이라며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투자하는 입장이었다면 겁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이 역대급 사기 사건이다 이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폭스바겐 주가 박살. 저는 이제 국내 자동차 기업 관련된 회사 다니고 있었으니까 분위기 좋다. 와 우리 성과금 더 받겠다. 반사의 이익 얻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기분 좋아하고 있었는데 신입사원 때 이런 사건이었는데 이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2년 후에 어떻게 됐냐면요. 딱 2017년만 해도요. 불과 2년 만에 바로 1위 탈환합니다. 여기 보시면 도요타한테 잠깐 1위 내줬다가요. 2년 뒤에 다시 바로 1위 회복하고요. 폭스바겐 주가는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바짝 붙어 있습니다. 눈부신 재기. 심지어 올해 초에 6년 만에 독일 시총 1위 탈환. 그리고 2025년까지 테슬라 제치고 전기차 1위 포부.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제 다시 완전히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은 아직도 이 연비 조작 사건 소송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천문학적인 소송 배상금을 줘야 된다고 하는데도 주가는 우상향을 하면서 왜냐하면 그 소송 관련된 이슈들은 이제 다 주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이 기업의 이 벌금이 얼마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더라도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회사 미래가 전망이 밝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야, 이 회사도 진짜 망한다 그러던 회사였는데 그때가 참 기회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비슷하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리콜이라고 테슬라 리콜 났는데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구글에다가 5초만 검색해 보시면 돼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리콜이라고 치시면 돼요. 이렇게 리콜.
불안하실 때 항상 악재가 진짜 악재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기사를 꼭 이렇게 뽑아요. 대규모 리콜 명령,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테슬라 리콜한다고? 큰일 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이게 리콜 검색만 해보셔도요. 보시면 제가 일부러 뽑아온 게 아니라 그냥 오전에 캡처한 겁니다. 채팅창에 리콜 식상하다 그러시는데 저도 이제 리콜은 너무 식상한 이슈라 가지고 코나 EV 현대차 건데 리콜 안 받은 차 1.7만 대 리콜 확대되나? 이러면서 추가 리콜 착수한다. 이 현대차 그럼 폭락해야 되는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 위 시한폭탄 이런 기사들 막 나오고요. 근데 현대차만 그러냐 테슬라만 그러냐 아니죠. 1주 전에 아우디 볼보 리콜, 3주 전에는 볼보 리콜 8만 대, 숫자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러면 1개월 전에는 현대 제네시스 70여만 대 리콜, 기아 38만 대 리콜, 혼다 76만 대 리콜.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거 그냥 구글 기사 그대로 긁어온 겁니다. 제가 리콜이라고 검색한 다음에. 그러니까 뭔가 악재가 뜬 것 같다, 내가 진짜 악재라서 겁이 난다고 하면은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셔가지고 과거 사례를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불안함이 사라지실 거고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대표적으로 리콜, 소송, 누가 소송 걸었다, 벌금 낸다 이런 게 그때는 되게 커 보이는데 지나면 결국은 해결이 되더라고요. 조금 언론이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는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도 있었죠. 좀 더 가까운 사례를 가져와 볼게요. 올해 나이키 불매 확산 있었죠. 3월달만 해도 보세요. 이런 불태우는 기사 일면에 나오고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직격탄 나오면 이제 저한테 질문해 주시는 거예요. 나이키 큰일 난 거 아니냐,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결과는 어떻게 된지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가져왔어요. 갑자기 기억이 나가지고. 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2018년 때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미중 갈등으로 중국인들이 미국 제품 불매 운동을 하면 애플과 맥도날드가 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진짜 질문해 줬어요. 그리고 어떤 수강생분은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주식 다 팔라고 해서 그 말만 믿고 다 팔았는데 정작 대선 이후에 주가가 계속 올라서 후회만 남는다고 하셨다.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었냐고 하니까 유튜브, TV, 인터넷 카페, 토론방, 커뮤니티 이런 데서 계속 있으시면서 그런 뉴스들 보고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마음이. 누가 팔라던데, 위험하다던데 이러면서 걱정이 되는 거죠. 뉴스와 소음을 구분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 만약에 악재가 떴다 그러면 한 번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업의 핵심 먹거리에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핵심 먹거리, 쉬운 말로 핵심 먹거리지만 어려운 말로는 이제 기업이 뭘로 돈 버냐 이거죠. 근데 그 돈 버는 거에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바로 사례를 가져볼게요. 여러분, 이번에 가장 최근에 참 저는 이거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뉴스도 안 나 생각했는데, 이거 기사 보셨죠? 호날두가 그 유명한 축구 선수잖아요. 기자회견장 나와가지고, 요즘 유로 2020이라고 이제 스포츠 행사 하니까 기자회견 나와가지고 콜라를 딱 앞에 놨더니 콜라병 치우고 이렇게 말했죠. 콜라 대신에 물 드세요 이러니까 순간적으로 기사에 따르면 막 시총 4조 원이 날아갔다 이러니까 폭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시총 4조 원? 엄청 큰 것 같지 않습니까? 시총 4조 원? 저도 이렇게 기사 보면서 아, 코카콜라 폭락했나?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떨어진 줄 아세요? 실제로 보시면 코카콜라 주가 급락했다고 했는데 고작 1.6% 하락한 거예요. 1.6%. 코카콜라 주가 1%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건 하루에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잖아요. 폭락할 거면 최소 10%뭐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거 보면 조금 기사가 조금 그 제목이 호들갑이다,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저는 보면서 물음표가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뭐 어디가 폭락이라는 거지? 예, 이게 코카콜라에 그렇게 정말 영향을 미치나? 이제 다시 돌아와서 호날두가 코카콜라를 치운 게 정말 코카콜라 실적에 영향을 미칠까? 이제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차분하게.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요. 코카콜라 CEO가 지금 절규하고 있고 호날두가 콜라병 걷어차려고 하고 있는데 큰일 난 거 아니냐 막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호날두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정말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정말 호날두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콜라를 안 마실까? 콜라 건강에 안 좋은 거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콜라 우리 건강 해로운 거 다 알면서 마시지 않나요? 그 중독성 때문에. 뭐 물이 더 좋은 거 몰라서 우리가 피자에 콜라 먹고 치킨에 콜라 맥주 먹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콜라 안 마시는데요? 저 안 마시는데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바보가 아닌 게 생수도 팝니다. 코카콜라가 바보가 아니에요. 전 세계 1등 음료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기농 음료, 생수 이런 쪽에 진출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라이벌은 물. 이게 진짜 코카콜라가 몇 년 전부터 추진한 건데요. 코카콜라가 멋있는 게, 멋있다고 하면 좀 그런데 라이벌은 물이다 이 말이 뭐냐면은, 코카콜라는 항상 그 자기 데이터 분석할 때 전체 음료 시장에서 자기네들 그 코카콜라 및 콜라 음료가 얼마 차지하는지 이렇게 항상 계산을 한대요. 그러니까 콜라 중에 자기네들이 얼마 점유율이냐가 아니고 사람들이 마시는, 소비자 전체가 마시는 이 음료수, 물, 주스, 유기농 음료,
뭐 과일, 음료, 커피, 차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 중에서 자기네들의 포지션이 얼마인지 항상 계산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좀 떨어지면 경쟁사 인수하고 새로 태어난 기업들 인수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1등을 유지한다는 그 전략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대단하다. 그러니까 트렌드에 안 뒤처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역시 1등 기업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보신 것처럼 미국에서도 생수 시장에 1등 네슬레, 2등 코카콜라, 3등 펩시입니다. 얘네 세 기업이서 미국 병 생수 시장의 36%를 이미 점유하는 1, 2, 3등 기업으로 포지션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호날두가 코카콜라 치우고 물 먹으라고 해도 코카콜라는 돈을 잘 법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 요즘 더 커지는 게 탄산수죠. 탄산수도 코카콜라 이미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국내 점유율인데, 여러분 C그램이라고 아세요? 탄산수. 요즘 탄산수 많이 드시죠? 1등이 롯데칠성 트랩이지만 2등 C그램인데 이것도 코카콜라 겁니다. 코카콜라 이 C그램 점유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탄산수도 팔고 물도 팔고 하는데, 뭐 호날두가 아무리 영향력이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바보가 아니다. 이 회사가, 그 엄청난 큰 회사가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저도 사실 C그램 먹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맛을 그런 거 아는 걸 떠나서 그냥 편의점에 제일 잘 보이는 게 C그램이어가지고 사는데, 아무튼 트랩이 점유율을 지금 C그램이 뺏어오고 있습니다. 재밌죠 이것도. 그러니까 한국만 봐도 이런데 전 세계 탄산수도 코카콜라가 열심히 다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건강 음료까지 다 가져간다. 다시 돌아와서 기업의 핵심 먹거리에 정말 그 악재가 영향을 끼치냐, 그거 아니면 웬만하면 다 소음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뉴스에서 어떤 악재가 나오면 그게 정말 돈 버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언론이 호들갑 좀 떠는 건 아닌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걸 까먹지 않기 위해서 저는 캡처나 메모를 해는 습관을 들이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매번 할 때마다도 말씀 한 번씩 드리는데요. 이게 우리가 자꾸 까먹어요. 인간의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까먹어요. 그렇죠? 새로운 거 같고. 그래서 제가 예시를 가져왔어요.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실제로 써놓은 겁니다. 테슬라 590불일 때 제가 써놓은 자료인데요. 이제 5월 13일부터 써놨어요. 테슬라 바닥인 것 같다. 이 제 개인 일기장이니까 이걸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다수가 관심 없거나 부정적일 때 사모으자. 테슬라의 본질은 데이터다.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제 일기장이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데이터다 이렇게 한 다음에 왜 그렇게 썼냐면요. 이쪽 잘 안 보이시는데 악재 기사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일기장에 써놨습니다. 두고 보자 노트인데요. 보세요. 어떤 기사가 있냐면, 테슬라가 고점 대비 한 30-40% 빠지니까 500슬라쯤 되니까 이제 전 싸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서 계속 모았었는데, 보시면 5월 18일 날 빅쇼트 주인공이 테슬라 주가 하락에 역대급 베팅했다, 이런 기사가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거는 기회다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다가 또 얼마 있어서 테슬라 주력 임원도 떠났다, 500슬라로 추락했다, 결정적으로 테슬라 제국 무너지고 있나, 저 이런 제목 좋아하거든요. 무너지고 있나, 이거 다 그때 캡처해 놓은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게 아니고 다 그 당시에 제가 캡처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테슬라 5월 달에 판매가 중국에서 폭락했다, 머스크가 이제 평판지수 역대 최저, 이런 부정적인 다 써놨어요. 여기다 날짜까지 5월 18일, 6월 4일, 4일, 8일, 9일 다 써놨어요. 이렇게 이제 악재가 쏟아 나오니까. 기억에 남는 한마디를 뭐라고 써놨냐면은, 일론 머스크 친구세요라고 누가 저한테 댓글 달아놨더라고요. 그 유튜브 댓글에. 그러니까 저기 테슬라 좋다 그러니까 제 말이 마음에 안 드셨나,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친구세요? 어떻게 그렇게 테슬라 좋아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웃겨가지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기업인데 악재가 쏟아져 나올 때, 이럴 때 이제 뉴스 캡처해놓으면서 한번 보자, 두고 보자, 어디 보자,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듭 강조드리지만 테슬라를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업이 주가가 하락해서 많이 빠졌을 때 막 악재들이 보이면 캡처를 한번 해놔보세요. 그럼 나중에 보면은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다 별거 아닌 이슈들이 많습니다. 예, 보시면 뭐 주가 하락에 베팅했다, 사장이 떠났다, 추락했다, 무너진다, 판매량이 급감했다, 평판이 최저다, 이런 것들 쏟아 나오면 나중에 가면 이런 거 다들 기억도 못 하실걸요. 올 연말 가시면 그때 샀어야지 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 악재 터졌을 때 캡처나 메모해 놓으면, 아 역시 이런 뉴스들은 나중에 이제 다 해소가 되는구나, 이게 습관이 되면은 이렇게 1, 2번도 훨씬 더 이제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와 소음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더라.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